네, 뉴스뉴스 3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만 내놨다며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흘간 치러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특히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 당일인 다음 달 3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모두 43곳으로 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한 곳씩 설치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과 경남 통영 고성 등 2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와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를 포함해 3곳의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3건의 불법 촬영물을 더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정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모두 1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가수 승리를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승리는 불법 촬영물 유포는 인정하지만 직접 촬영했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돼 오는 2067년에는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가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추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5,136만 명이던 총 인구수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서 2067년에는 3,92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출생아는 30만 9천 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1만 4천 명으로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괴한 침입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FBI가 스페인 수사관들로부터 대사관 침입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명단을 넘겨받았고 스페인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수사 내용을 담은 문서를 지난 26일 공개했습니다. 멕시코 국적의 미국 거주자 에드리언 홍창의 주도로 총 10명의 용의자가 지난달 22일 오후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컴퓨터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북한 단체인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북한 대사관에 초대를 받아서 갔고 FBI와 상호 비밀 유지 합의하에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침입한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 최근 들어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2년 전 김정남 아들 김한솔을 구출한 단체이기도 한데 조만간 베일을 벗을지 그 실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김정남 피살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아들 김한솔은 24일 만에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Hi,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당시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밝힌 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활동을 알리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으는 등 철저하게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간간히 일부 북한 주민을 구출했다는 글만 올리던 단체는 올해 첫 글로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올린 뒤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탑골공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이후 천리마 민방위라는 이름 대신 자유조선을 내건 단체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벽에 낙서를 하거나 조국에서 찍은 영상이라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떼어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 사실과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계돼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외신에 공개된 이름으로 미뤄 한국계가 주축이 되어 서방 국가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자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탈북민 조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과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여러 대북 사업을 추진했지만 활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문에 4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된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합의 이행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북측의 회실은 없지만 필요한 여러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4월 1일이 지나도록 북측의 답이 없으면 합의 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묻는 말에는 북한의 반응을 더 지켜보고 대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죠. 네네. 자, 첫 소식은 최고령 만루 홈런의 주인공입니다. 박한희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박한희 선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만루 홈런을 쳤습니다. 8회 초 2사 만루에서 대타로 나왔고요. 롯데 이인복의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서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홈런이 박한희의 생애 첫 만루 홈런이라는 점입니다. 예. 박한희는 1979년생 1월생입니다. 만 40살이고요. 현재 리그에서 야수와 투수를 합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2001년에 삼성에 입단한 뒤에 19시즌째 삼성 한 구단에서 뛰면서 통산 안타가 2158개고요. 홈런은 146개를 쳤습니다. 어제까지 출전 기록이 2099경기고 125경기만 추가하면 정성훈이 가지고 있는 한 구단 출전 기록 2223경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예. 이렇게 KBO의 산 역사 중 한 명인 박한희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만루 홈런을 기록했다는 게 참 재미있고요. 예. 이 홈런은 말씀하신 대로 최고령 만루 홈런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만루 홈런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박한희 선수도 이에 대해서 민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했는데 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네요. 근데 좋긴 좋은데 좀 부끄러워요. 19시즌 동안 말로는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 한데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네, 박한희 하면 철저한 자기 관리는 물론이고 개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어제도 만루 홈런보다 팀 승리가 더 기쁘다고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도 끝까지 좋은 활약 펼치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한희 선수의 느릿느릿한 루틴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배구 소식으로 가보죠. 여자 배구 이재영 선수에 대한 소식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배구 팬들은 이재영을 배구 여제 계보를 이을 선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챔피언전이 저는 마치 배구 여자 등극의 대관식 같았습니다. 예. 어제 경기가 챔피언전 4차전이었는데요. 29득점 활약으로 소속팀 흥국생명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고비마다 중요한 득점을 올려줬고 불안정한 리시브나 토스도 득점으로 연결하는 노련함도 보였습니다. 챔프전 4경기에서 득점이 107점이나 됩니다. 기자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챔피언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프로 5시즌째거든요. 근데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1라운드 1순위로 프로에 입단했고 바로 그의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또 3년 차인 2016-2017 시즌에는 정규리그 MVP에 올랐고요. 이번 시즌에는 올스타전 MVP에 이어서 챔피언 결정전 MVP도 차지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정규 시즌 MVP까지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사실 김연경 선수 이후 V리그에서 이재영 선수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한 선수가 드물었는데요. 시즌 내내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리시브와 수비에서도 다른 선수들보다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기 때문에 당분간 V리그 여자부는 이재영 시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챔프전이 끝난 뒤에 이재영 선수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 많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기회가 왔는데 저희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진짜 해보자 간절한 마음이 조금 통했던 것 같아요. 예, 간절한 마음을 받쳐주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스포츠부 양시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5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테나를 개발했습니다. 안테나를 터치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내장시킨 것인데 스마트폰은 물론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통신 신호가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 안테나를 얇은 막 형태로 만들어 화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의 금속을 그물 형태의 안테나로 구현하여 이 빛이 통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어 안테나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5G는 1기가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고 전송 속도가 빠른 만큼 성능 좋은 안테나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얇고 가벼워지고 있는 만큼 안테나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무선통신 단말기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이런 플렉서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에서 디자인과 안테나 개수, 즉 통신의 필요 용량, 상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연구는 5G 스마트폰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